자, 홍준표 후보는 모래시계 검사다. 내가 국민검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작자가 사실과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의 모래시계 검사론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95년도에 모래시계 드라마를 만들어주고 그게 인터넷가 전국방송이 됐습니다. 그럼 홍준표 어디 많이 입었죠? 그 회장이 고맙다고 골프장 날 불러가지고 골프도 한번 같이 쳤어요. 네, 내가 바로 그 유명한 모래시계 검사다 이렇게 유세차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영상을 사용도 한다고 합니다. 음원도 쓰죠. 네, 예. 그런데 정작 이 드라마를 썼던 작가는 아니다. 이렇게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송진아 작가죠. 유명한. 네, 홍 후보 모래시계 검사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요즘 모래시계 모델이 되었던 검사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 자, 어떤 사실이냐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분은 제가 모래시계를 집필할 때 취재차 만났던 여러 검사들 중에 한 분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드라마는 네. 뭐 가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픽션 아닙니까? 허구죠, 허구. 예. 허구인데. 그래서 뭐 드라마 볼 때 뭐 본 드라마는 뭐 사실과 등장한 관계없고. 뭐 이런 그렇죠. 거 다 허구라고 그 앞에 자막. 지금 저게 보면 이제 그 패러디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자기 입장에 따라서 네. 홍준표 후보는 그 주인공 나다. 내가 나를 모델로 해서 조금 뭐 이렇게 뭐 수정 보완해서 만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작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딱 한 사람만 취재하고 뭐 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해서 뭐 이렇게 하얗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믹스해 갖고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순간부터 저 홍준표 후보가 전에 이제 정치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모래시계 검사, 그러니까 탤런트로는 박상원 씨가 됐어요. 네. 그게 이제 1995년도에 SBS에서 했는데 시청률이 뭐 64.5%까지 나왔던 그랬죠. 그런 엄청난 드라마. 귀가시계라는 별명도 있었죠. 네, 뭐 저도 드라마를 본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집에 가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뭐 홍준표 그 검사를 어떤 그 모델 중에 일부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 이제 드라마 어떤 제작 과정 같은 거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 중에 일부 검사에다 이제 여러 가지를 짜맞춰서 어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정의감 그런 걸 불어넣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명 검사가 있는데 그럼 왜 홍준표 검사만 이렇게 모래시계 검사로 됐느냐?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연관성 있게 사람이 연상작을 해서 모래시계 검사로 어떻게 보면 좋게 이미지가 된 거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말 중에 지금 SBS가 엄청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SBS에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만들었기 네. 때문에 오늘의 홍준표가 있은 것이지 네. 홍준표 때문에 그 SBS가 어떤 오늘의 SBS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도가 좀 전말됐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네. 저 모래시계 검사랑 홍준표 후보에 그렇게 공통점이 많았나요? 어떤가요? 어쨌든 뭐 홍준표 검사가 당시에 슬롯머신 사건, 정덕진 사건. 정덕진 또 그 당시에 뭐 노태우 정부 황태자라는 박철원 전 의원 네. 그분들을 구속시키면서 크게 뜬 것은 사실이고 특히 1995년에 YS 정부 아닙니까? 김영삼 정부가 그렇죠. 새로 들어서면서 세피수혈 차원에서 홍준표 전 검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인으로서 띄우기 위해서 그때 이제 송파구로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송파구. 그렇죠. 송파구에 네. 총괄을 송파에서, 했는데 예. 그 부분을 아주 선거 전에 잘 활용을 했죠. 뭐 홍준표 당시 후보도 잘 활용을 했지만 YS 정부도 이러한 모래시계와 같은 그런 검사를 우리가 그때 영입해서 선거 전에 백학이라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렇죠. 그 유명한 테마 음악이 송파거리에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15대 총선이었는데 아마 그것을 하나의 그 당시 YS 정부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서 이렇게 많은 새로운 네. 인재들을 영입했고 우리가 새바람을 일으켜 신한국을 만들겠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있었던 정부이기 때문에 특히 홍준표 후보가 그때 엄청나게 떴죠. 네네. 15명의 송진환 작가의 말에 15명의 검사를 인터뷰하고서
그때 당시 강우석 검사거든요. 드라마에 나오는 드라마 검사 이름이. 주인공 이름은 강우석이었죠. 검사예요. 예. 그 강우석 검사의 캐릭터가 15명의 검사를 인터뷰하고서 15분의 1이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지금 송진아 작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홍준표 후보도 그중에 한 분인 건 맞죠. 그러나 본인이 온전하게 모래시계 강우석 검사의 모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열심히 이렇게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SBS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기보다 본인도 SBS 혜택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유승민 후보가 전화위복이 좀 된 그런 분위기. 그야말로 뭐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의원들 14명이 떠나니까 홍 후보가 마지막 토론회에서 뭐 덕이 없어서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수모까지 받았는데 반전의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먼저 논란이 많았던 황영철 의원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그날 탈당 선언을 하자마자 친박계 의원들이 뭐 이렇게 준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자유한국당 아직 힘들겠다. 친박계 의원들이 그렇게 나서서 비난하고 다시 목소리를 내고 이러는 것을 들으면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솔직히 저하고 또 통화한 의원들도 계시고요. 계시군요. 그 서너 분 정도 뭐 서너 분.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오늘 오전에 바로 탈당을 예고했었던 정운천 의원은요, 탈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전주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